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줄리엣의 발코니입니다. 얼마 전 절기상 소설이었죠.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더니 역시 옛 속담은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추워진 날씨 탓인지 아님 길어진 밤 때문인지 우울한 감정이 온몸을 지배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줄리엣의 발코니에서는 우울함을 노래한 천재 시인 이상의 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편지를 받았으나 어쩐지 당신이 내게 준 글이라고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슬픕니다. 당신이 내게 이러한 것을 경험케 한 것이 벌써 2번째입니다. 그 한 번이 내 시골에 있던 때입니다. 이런 말하면 웃을지 모르나 그간 당신은 내게 커다란 고독과 참을 수 없는 쓸쓸함을 준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금 잘 알 수가 없어지고 이젠 당신이 이상하게 미워지려고까지 합니다. 혹 나는 당신 앞에 지나친 신경질이었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점점 당신이 멀어지고 있단 것을 어느 날 나는 확실히 알았었고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걸음이 말할 수 없이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야말로 모연한 시외길을 혼자 걸으면서 나는 별 이유도 까닭도 없이 자꾸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로 나는 당신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어린애 같은 당신 보면 웃을 편지입니다. 정이야, 나는 네 앞에서 결코 현명한 벗은 못됐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웠었다. 네, 이제 너와 더불어 즐거웠던 순간을 무덤 속에 가도 잊을 순 없다. 하지만 너는 나처럼 어리석진 않았다. 물론 이러한 너를 나는 나무라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제 네가 따르려는 것 앞에서 네가 복되고 발길, 거울 같기를 빌지도 모른다. 정이야, 나는 이제 너를 떠나는 슬픔을 너를 잊을 수 없어 얼마든지 참으려고 한다. 하지만 정이야, 이건 언제라도 좋다. 내가 100발일 때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다. 만일 네 마음이 흐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네 별보다도 더 또렷하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네 아름다운 마음이 행여 날 찾거든. 혹시 그러한 날이 오거든 너는 부디 내게로 와다오. 나는 진정 네가 좋다. 웬일인지 모르겠다. 네 적은 입이 좋고 목덜미가 좋고 볼따구니도 좋다. 나는 이후 남은 세월을 정이야 너를 위해 네가 다시 오기 위해 저 야공의 별을 바라보듯 잠잠히 살아가련다. 하는 어리석은 수작이었으나 나는 이것을 당신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엔 나보다도 기가 차게 현명한 것이 허다히 있을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도 당신처럼 야가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고향은 역시 어리석었든지 내가 글을 쓰겠다면 무척 좋아하던 당신이 우리 글을 쓰고 서로 즐기고 언제까지나 떠나지 말자고 어린애처럼 속삭이던 기억이 내 마음을 오래도록 언짢게 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을 위해, 아니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다고 해서 쓰기로 한 셈이니까요. 당신이 날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 만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맘도 무한히 흩어져 당신 있는 곳엔 잘 가지지가 않습니다. 금년 마지막 날 오후 5시에 후루사또라는 집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눈을 다시 떴을 때에 거기 정희는 없다. 물론 8시가 지난 뒤였다. 정희는 그리 갔다. 이리하여 나의 종생은 끝났으되 나의 종생기는 끝나지 않는다. 방금 소개해드린 글은 이상 소설의 종생기의 한 구절입니다. 이 편지는 2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인 이상이 사랑하던 연인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근거로 이상이 쓴 소설 종생기의 모티브가 최정희와의 사랑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최정희에게 건넬 당시 이상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우울과 허무에 빠져 폐인 생활을 하던 이상에게 글을 쓰면 좋겠다고 한 최정희의 한마디는 이상이 다시 펜을 들도록 했습니다. 비록 그녀와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그녀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어떤 힘이 되었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이상이라면 더 깊은 좌절과 우울을 겪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기에 이상은 스스로 펜을 들었을까요? 막론하고 천재 시인 이상이 다시 펜을 들도록 한 최정희라는 여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한편 이상은 최정희를 만나기 전에 연인 금홍에게도 주옥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생에 내게 오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오. 그래도 나는 꾸준히 사랑하겠소. 어여쁘신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금홍을 향한 편지 중 일부 구절인데요. 이상은 금홍과의 이별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이 최정희라는 여인에게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최정희라는 여인은 시인 백석에게도 러브레터를 받을 만큼 빼어난 외모와 지성을 자랑하던 여인이라고 하네요. 어둡고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기분 역시 가라앉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울의 연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소울메이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줄리엣의 발코니에서 학우분들의 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디어관 3층 편지함 또는 JBS 이메일로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오늘 줄리엣의 발코니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작의 한수진, 진행의 김정우, 기술의 김나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